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최은정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었던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속에 1830선대로 밀렸습니다. 이틀째 약세를 보인 건데요. 유럽과 미국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증시가 뚜렷한 상승 탄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오르면서 오늘 건설업종 지수가 3%나 크게 빠졌었고요. 또 2분기 양호한 잠정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3%나 밀리면서 대형주를 중심으로 IT 주가도 많이 빠졌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궁금증, 걱정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도 센투자플러스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 모두 해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 열어놓고 있을게요. 먼저 전화로 참여 요청하실 수 있는데요.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013-3366-0110번 통해서 매수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또 그 밖에 여러 궁금증들 자세히 남겨주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사고 싶은데 내일장 매수 괜찮겠습니까? 이런 의견도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자, 오늘도 센투자플러스는 역시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전문가들은 오늘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봤습니까? 네, 첫 번째로 동부증권에서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좋았던 상반기 그리고 더 좋을 하반기란 제목의 레포트였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의 제3자 매출 고객사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그룹사 의존도 축소 및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대한 리스크 완화를 위해서 제3자 고객사 확보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부품차에서 완성차 메이커로 매출처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다시 확대되고 있지만 현대글로비스의 행보 또한 빨라지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주로 현대 기아차의 1차 협력사 위주로 신규 매출처를 확보했지만 2012년 들어서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분기부터 한국 GM의 완성차 수출 물류가 시작되었고 혼다, 그리고 볼보, 르노, 삼성 수출 등 글로벌 메이커의 일부 지역 물류가 2012년 하반기에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의 CKD 매출은 현대기아차 글로벌 판매 증가에 따라 꾸준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현대기아차는 2011년 유럽, 러시아 및 미국 조지아 공장에 이어서 2012년에는 미국 알라바마 공장에 제3교대 전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6월 현대차 중국 3공장 가동이 시작되었고 9월에는 브라질 공장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브라질 공장은 초기 15만 대로 규모가 적어서 부품사 동반 부품사 진출 7개사에 불과하여 현대글로비스 CKD 매출 증가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현대차 터키 공장도 2013년부터 10만 대 증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현대글로비스의 해외 시장에서 완성차 내륙 운송은 미국, 유럽에 국한되어 왔지만 2012년에는 중국 시장에서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북경법인은 2011년 중도물류와 JV를 설립하였으며 사업 시작을 위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현재 내륙 운송은 여러 개 물류 회사가 난입하고 있어 JV 물량 확대 효과는 단기간에 크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이 같은 세 가지 이유로 목표 주가 29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MC 투자증권에서의 이녹스입니다. 반도체 소재 잠재력은 제대로 반영도 안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녹스는 국내 1회 FPCB 소재 업체입니다. FPC 소재 업체로는 하나 LNC가 있지만 이녹스의 시장 점유율이 65%로 월등히 앞서 있으며 차별화된 원가 경쟁력과 그리고 대응 능력을 감안할 때 국내 시장 점유율은 더 빨리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 세계 FPCB 시장에서 인터플렉스를 필두로 한 한국 업체들의 점유율 상승세는 좀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FPCB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08년 17.7%에서 2012년 33%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일본 업체 점유율은 2008년 68.8%에서 2012년 5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3위 업체인 푸지쿠라는 주력 태국 공장의 홍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래선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엔화 강세와 일본 전자회사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외양 신상세가 일본 업체는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 그리고 플렉스컴, BH
BH플렉스, 대덕 GDS 등 국내 주요 FPCB 업체들은 캐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이폰 5가 출시되는 4분기부터는 캐리어 그리고 폭스콘 등 대만 업체 수출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녹스는 폴리마이드 필름 업체인 SKC 코오롱 PI 그리고 FPCB 업체인 인터플렉스와 함께 국내 FPCB 산업의 세계 1등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대규모 캐파와 대응 능력 확보한 3개사에 대한 신뢰가 큽니다. 이녹스의 FPCB 사업 부분은 전 세계 전자 사업의 성장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완제품 시장 점유율 상승에 힘입어 고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이녹스는 수익성이 FPC 업체보다 높은 소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은 FPCB 업체보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쟁 업체가 많은 FPC 사업 대비 FPC 소재 사업은 과점 체제입니다. 여기에 이녹스는 수익성이 FPC 소재보다 높은 반도체 소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목표 주가는 34,000원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대증권에서의 인터플렉스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이녹스에서 계속 이름이 나왔던 업체인데요. 여기 관련해서 제목은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라는 큰 파도를 탄다는 제목으로 달고 레포트를 냈습니다. 태블릿 PC는 FPCB 업체에겐 좋은 기회 요인입니다. 태블릿 PC 시장의 성장은 스마트폰 부품 산업, 특히 FPCB 분야의 큰 기회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글로벌 태블릿 PC 시장은 2013년 전년 대비 34%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블릿 PC용 FPCB는 면적이 넓어지는 만큼 필연적으로 단가가 스마트폰용 대비 높아질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터플렉스의 2분기 IFRS 개별 기준 실적은 기존 추정을 다소 하회한 매출액 1,304억 원, 영업이익 110억 원 전망입니다. 이는 갤럭시 시리즈의 모델 변경 영향, 그리고 아이폰 4S, 뉴 아이패드의 기대 대비 낮은 시장 반응, 모토로라의 침체 지속이 주 요인입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에 실망하기보다는 하반기 실적에 주목해야 될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하반기엔 갤럭시 S3 효과가 극대화되고 애플 신제품들의 주문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시장 상황 그리고 주요 고객 실적에 따라 인터플렉스의 4분기 실적이 3분기보다 양호할 가능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 또한 주목할 만한 상황인데요. 당분간 인터플렉스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는 삼성전자, 애플 향해 이상적인 고객 구조가 지속될 전망이고 2013년부터는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들 대부분을 고객사로 확보할 전망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성장하는 PCB 시장에 고성장하는 태블릿 PC 시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같은 이유로 목표 주가는 79,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이녹스, 인터플렉스까지 종목 투자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센투자플러스 계속해서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 나오셨고요.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종목 상담 센플러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요청해 주시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참여 방법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2613번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무료 문자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013-3366-0110번 통해서 여러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전화부터 받아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떤 분이 연결이 됐을지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엑토즈 소프트. 엑토즈 소프트요. 예,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세요? 34,700원에요. 예. 20% 정도.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을 때 사셨나 봐요. 오늘 샀어요. 오늘 들어가셨어요? 예. 34,700원에 20%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그 방송에서 추천 보고 매수했거든요. 예. 그 전망하고 단기 중기 좀 봐주시면 하고요. 단기 중기 전략이요?
예,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좀 짧게 수익 보고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신 건가요? 글쎄 단기로도 보고 좀 잘 되면 중기로도 보고 하려고요. 예, 방송 보고 매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혹시 목표가 손절가는 정해 놓으셨습니까? 뭐 한 4만 원 정도. 그렇게 보고 계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 박성일 연구원께 여쭤볼 거고요. 예. 대응 전략 짜드릴 테니까 잘 대응해 네. 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성일 연구원님. 예,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회사 자체는 뭐 문제가 없죠. 펀더멘탈상은 매우 우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미래의 전설 2, 미래의 전설 3를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는데 중국 쪽 시장에 아무래도 많이 진출을 일찍 했기 때문에 점유율이 상당히 높죠. 이에 따른 수혜를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엑토즈 소프트가 올라가고 있는 건 이제 게임빌과 그리고 컴투스와 비슷한 유사한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중국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이제 한 3억 5천만 명 정도 지금 현재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연말까지 7억 명 정도가 가입을 할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매출은 올라갈 테고요. 그에 따라 영업이익도 올라갈 거다. 그래서 엑토즈 소프트는 충분히 성장성이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가지고 증권사에서 세일즈를 좀 하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NC소프트나 뭐 네오위즈 게임즈나 웹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2개월 예상 전망치 EPS가 한 18배 정도 나오고 있는데, 엑토즈 소프트는 오늘 종가로 봤을 때 한 17배 수준,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많이 하락을 한 NC나 이쪽과 거의 유사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종목은 잘 골랐습니다. 지금 시장 가는 것만 가고 있죠. 뭐 코스맥스니 에이블 CNC니 엑토즈 소프트니 게임빌이니 가는 것만 가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를 잡으셨다는 것 자체에서는 크게 우려가 되지 않는 전략인데, 우려가 되는 건 지금 차트상에서 이제 조금 설명을 이어가 보면 너무 고점에서 잡으셨죠. 지금 기존에 잘 나가고 있는 뭐 게임빌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선 타고 지지받으면서 가고 있죠. 또 잘 나가고 있는 컴투스 한번 보면 21선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엔벨로프라고 하는 21선하고 이격도가 한 20% 정도 벌어진 구간까지 오면 일정 부분 좀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가 없죠.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가 아닙니다. 펀더멘탈이 충분히 우량한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과 상승을 거치면서 올라갈 텐데,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한 10% 정도 더 물타기를 해서 가져가실 게 아니면 과감하게 34,000원대 깨면 바로 매도를 하시고 3만원대 초반까지 충분히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보면 삼성전자랑 현대전자가 위태위태하죠. 차트상 봤을 때는 이미 하락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되는데 내가 가진 엑토즈 소프트만 잘 될 거야라고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좀 느긋하게 전략을 가지고 어떤 종목이든지 좀 싸게 가져가시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목표 주가는 35,200원, 오늘 종가, 오늘 최고가였던 부분을 좀 돌파하는 걸 집중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만원까지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게임주 같은 경우는 컴투스도 뭐 3만원에서 35,000원, 4만원, 45,000원까지 레벨업 되는데 한 달 반 정도뿐이 시간이 걸리지 않았고, 그 논리도 충분히 납득할 만하기 때문에 4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는 단기로 아주 짧게 34,000원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한번 보시면서 강하게 물량 나오면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엑토즈 소프트 봐드렸고요. 이제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봐야겠죠.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BH 봐달라고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7,683원의 비중은 10%십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지를 여쭤보셨어요. 홍희진 팀장님. 자, 계속 보유해도 될지 말지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뭐 보유해도 좋다고 말씀드려도 종목 흐름이 반대로 움직여 준다라면 일단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셔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첫 번째 시장 분위기가 일단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다시 한번 좀 급락이 나올지 모른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모멘텀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BH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S3 출시가 되면서 그에 따른 매출 증가가 좀 기대가 되고 있긴 하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 어떠한 부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뭐 갤럭시 S냐 아니면 시장이냐.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도 시장이 급락이 나온다면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인정을 하신 다음에 대응 전략을 짜시면 상당히 좀 쉬운 매매가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시장 대비 흐름은 상당히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은 가는 종목이 일단은 강세를 유지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가지 않은 종목이 일단 뭐 추가락을 보이거나 바닥 따지기 흐름이 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일단 BH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은 121선에 대한 지지는 확실하게 지금 단기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21선은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라인이 이탈이 되면 일단은 매도 전략이 좀 짜시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로서는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요 8,500원 정도 좀 짜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500원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 상승을 할 때 거래가 증가되는 흐름이 연출이 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동일하게 좀 같은, 그러니까 지금 MDS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예를 들면 좀 설명을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상승 모멘텀 자체는 스마트카였는데 주가 상승이 일어날 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전고점까지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에 대한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지금 매물 흡수하면서 매수세가 더 많이 유입되면서 상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BH도 마찬가지로 1차적인 목표가 8,500원 도달 시에 거래량이 증가하는, 그러니까 지금 100만 주 이상 좀 실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한다면은 전고점 9,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좀 좋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방향성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시장 흐름을 좀 감안하셔서 일단은 121선이 이탈될 시에는 미련 없이 좀 던지시는 전략이 현재로선 맞는 전략이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문자로 들어온 종목인데요. 효성 OMB 봐드릴게요. 850 하나님께서 문의를 주셨고요. 7,800원에 30%를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박성희 연구원님 봐주세요. 예, 7,800원이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최근일 거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아무래도 곡물주가 급등을 한번 했죠. 국제 곡물 가격, 특히 콩, 옥수수를 비롯한 곡물 가격들, 선물 가격 시세가 좀 폭등을 하면서 곡물주들이 대부분 조비나 뭐 효성 OMB들이 주목을 받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때 사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논리적으로는 효성 OMB를 사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뭐 워낙 지금 현재 자체 그 기후가 받쳐주지 않다 보니까 곡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비료 사용량을 증가를 시킬 것 같고, 그에 따른 수혜를 효성 OMB가, 유기질 비료가 주력 업체인 효성 OMB가 볼 수 있다라는 예측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효성 OMB 같은 경우는 흑자 회사죠. 그리고 지금 현재 PR 8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저평가 회사이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될지 제가 물론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차트가 이렇게까지 많이 움직이는 건 거래량이 거의 없죠. 지금 보시면 워낙 뭐 7,000원대이기 때문에 최근에 거래가 붙어서 그렇지, 거래가 워낙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던 분들께서 이제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매도를 하면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또 반발 매수세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테마 아니죠. 물론 올 한 해 대선 테마가 너무 흥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 자금들이 많이 몰리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볼 만한 테마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지가 좀 나왔습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좀 도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그리고 이번 주까지는 한번 상승할 여력이 많겠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직전 고점이었던 8,360원 뚫는 게 상당히 중요할 텐데, 거래가 이게 줄면서 빠지는 모양새, 크게 음봉이 나왔지만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량을 털어냈다기보다는 기존에 워낙 거래가 안 되던 주식들이다 보니까 이제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장대 음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시면 한번 9,000원대까지도, 예전에 9,000원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횡보를 했죠.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 9,000원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8,000원만 넘어간다고 하면 물량이 크게 없어서 이제 9,000원까지 한번 갔다가 9,000원대에서 오랜 기간 횡보했던 물량들 나올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 없이 한번 기다려볼 만한 주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두 번째 전화 연결해 볼게요.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S맥이요. S맥이요? 네, S맥이요? 예, 예, 얼마에 몇 퍼센트 사셨어요? 12,250원에요. 40%요. 12,250원에 40%요? 예, 예, 우리 시청자님 사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일주일 됐나? 아, 일주일 정도 되셨어요?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이렇게 또 전화를 주셨습니까? 이게 삼성 실적 발표하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요. 예, 별로 움직이신 것 같지도 않고 예.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전화드렸거든요. 예, 주가가 우리 시청자님께서 사신 이후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단기로 예. 보고 들어가셨나 봐요.
예. 좀 짧게 보고 들어가신 거고요. 아, 조금 장이 불안해서 예. 그냥 짧게 이익을 보고 나올까 해서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예. 장이 불안하다고 느끼시면 그에 따른 전략을 짜야 할 텐데요. 저희가 그럼 목표가와 손절가 정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S맥은요, 홍혜진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예, 위원님. 네. 자, S맥 같은 경우는 일단 터치 스크린이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ITO 필름에 대한 센서를 좀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은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죠. 그 갤럭시 S3나 뭐 앞으로 지금 출시될 뭐 갤럭시 노트, 그러니까 10.1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기대감도 좋고 실적도 좋은데 수급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자체가 누군가 지금 그 주가 조작이 좀 일어난다라면은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다른 종목, 뭐 이녹스도 그렇고 인터플렉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흘러내리는 반면에, 그러니까 뭐 대덕 GDS 같은 경우나 지금 뭐 자화전자, 그 다음에 지금 파트론 같은 경우는 같은 수혜주긴 하지만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좀 전에 제가 그 진단을 해드렸던 뭐 BH 같은 경우도 일단 PCB 업체에서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좀 좋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S맥 같은 경우는 일진 스플레이와는 좀 다르게 흐름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지금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수급적인 부분에서 좀 찾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러니까 61선, 그러니까 지금 61선에 대한 저항이 확실하게, 그러니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항이 확실하다는 건 그만큼 매물대가 좀 두텁다는 얘기고, 매수가 강하지 않다라면 또 이렇게 상당히 좀 어렵다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12,000원 선,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은 가격이 일단은 강력한 좀 저항대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현재로서 주가 자체가 무너지지 않아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11,500원에 대한 종가 이탈 이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일단 무조건 좀 손절 대응을 좀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너무 크게 잡지 마시고 매수하신 가격 정도로만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뭐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매매를 하시겠지만은 차트상 아무 패턴이 아직까지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과거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진폭이 크게 흔들리다가 갑자기 주가가 좀 급등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12,650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서 매도하신 이후에 흐름을 다시 지켜보시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추세가 잡혔을 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세를 읽어내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11,500원 종가상 이탈시는 무조건 매도, 그 다음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 근처에, 그러니까 12,500원 정도 가격이 좀 도달한다면은 그때 현금화 시키신 다음에 추이를 좀 다시 지켜보시는 전략이 확실하게 좀 좋다,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S맥 사신 분 저희가 손절가 목표가 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적어두시고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 봐드릴 종목은 바이오랜드인데요. 바이오랜드를 사고 싶은데 어떻게 언제 사보면 괜찮을지를 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중장기로 보고 계시다고 하고요. 매수가 알려달라고 인천에서 보내주셨습니다. 2660님께서 문의를 주신 건데요. 지금 장이 좀 가는 종목만 가고 있다는 말씀이셨는데 바이오랜드는 어떻습니까? 예, 가고 있는 종목이죠. 종목은 잘 선택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가고 있는 종목들, 화장품이나 게임 같은 것들은 이제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때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화장품 쪽이나 게임 그리고 엔터 같은 경우에는 패러다임 변화, 그에 따른 매출과 영업이익률 향상이 직접적으로 눈에 보여 들어오는 가시권 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추세가 지금보다 더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바이오랜드는 그 중에서 가는 종목 중에서 좀 못 간 쪽에 좀 속해 있죠. 한국콜마나 뭐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한참 전에 돌파를 해서 계속 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바이오랜드는 아직까지 전고점을 뚫지는 못했다는 면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메리트가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관이 3개월 동안 100만 주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원재료를 좀 직접적으로 만들고 있죠. 이제 LG생활건강이나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직판을 좀 하고 있는데, 원재료를 만드는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매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상당히 크지가 않죠. 기존에 이제 계속 50%씩 공급하고 있던 공급처에 대한 수요 자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매출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원재료를 만드는 그 원재료 가격이 좀 상승을 해서
해서 영업이익률이 조금 안 나왔기 때문에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다른 화장품주에 비해서 좀 못 갔는데 12개월 PR 봤을 때 20배가 넘는 에이블 CNC에 비해서는 13배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겠고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잘 올라가는 것들의 차트를 좀 보면 21선 지지를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도 21선을 주위로 해서 큰 폭의 하락, 거래량이 터지지만 않는다고 하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주 좋은 가격에 1차적으로 매수를 한다고 하면 뭐 13,100원 정도에서 매수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2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 지지를 받았던 구간 11,500원 정도에서 2차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0,000원 정도 좀 넓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워낙 화장품 쪽은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시장 상황이 본인도 생각을 좀 하시겠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비중을 많이 가져가시기보다는 한 5%에서 10% 내외 정도만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거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다시 5%에서 10% 정도 좀 길게 매집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올바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이오랜드 종목 잘 고르셨고요. 중장기 투자하신다고 했는데 기간도 잘 짜신 것 같습니다. 매수가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십시오. 꼭 수익 내고 나오세요. 바이오랜드 봐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을 봐드릴 텐데요. 오늘 장에서 급락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29,5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이 30%신데요. 어찌해야 되는 건지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3336님께서 보내셨어요. 호진 자, 위원님.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들고 가시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요, 그동안에 뭐 굉장히 좀 강했던 화학주 같은 경우는 오늘 급락이 나왔죠.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4% 이상 급락이 나오면서 일단 상당히 좀 위협적인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경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도 그렇고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긴축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다시 한번 좀 침체기에 지금 진입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유로존에 대한 지금 공조가 확실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죠. 핀란드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네덜란드 쪽에서도 ESM에 대한 국채 매입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견 조율이 안 되는 시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가 굉장히 좀 많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지금 중국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경기가 생각만큼 좋지 않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뉴욕 시장에서 만약 유가가 급락이 나와서 $80가 깨진다라면 내일 시장도 추가적인 급락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대형주를 리스크 관리에 좀 치중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좀 맞을 것 같고, 펀더멘털이 중요한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서 지금 말씀드리면은 뭐 481선, 241선 모두 지금 상향을 하고 있는데, 단기 평선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흐름 자체가 밑으로 좀 꺾여 있죠. 근데 이제 제가 모든 장기 이평선은 다 지금 제외를 시켜놓고 21선과 그 다음에 61선, 그러니까 이 두 개만 놓고 지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동안에 61선에 대한 저항이 상당히 좀 강했는데, 얼마 전에 7월 달에서도 그 라인을 이탈하면서 일단 그 라인에 대한 돌파 시도가 나왔죠. 오늘 같은 경우도 21선에 대한 이탈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저항대는 굉장히 강한데 지금 지지선은 굉장히 좀 얕게 깔려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노선, 그러니까 25,000원마저 무너지면은 주가 자체는 추가적인 급락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저항대 6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져야만 주가는 바닥을 찍고 나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시장도 불안하지 지금 수주도 안 나오고 있는 시점이지 수급까지 안 좋기 때문에 손실이 있긴 하시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그런 타이밍이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내일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오늘 종가 부분에서 가격이 형성이 된다면요, 일단은 매도하신 이후에 전체적인 큰 틀을 다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매도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현재로서 맞고, 좀 다시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타이밍 자체는 61선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졌을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 잠깐만요. 금호석유 같은 흐름이 좀 나와줄 때,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이죠. 4월달, 5월달, 6월달, 그러니까 지금 박스권 흐름이 나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시점이 나와야만 대형주는 단기적으로라도 추세적인 매매를 충분히 가능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하반 경직성이 확보가 되는 그러한 구간을 좀 기다리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전화 한 통 받아볼게요. 세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KB금융입니다. KB금융지주 가지고 계세요? 네. 네. 얼마에 몇 퍼센트 들고 계십니까? 53,800이나 한 40% 됩니다.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되었습니다. 아우, 그러셨어요? 53,800원이 매수 단가시라고요? 네, 아우, 굉장히 오래 들고 계셨나 봐요. 한 2년 정도 되겠네요. 2년 정도 되셨어요. 예. 비중이 40%라고 하셨고요. 지금 예. 시점에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십니까? 지금 그래 너무 이게 지금 진짜 매도하려니 그렇고 예.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지금 손절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지금 예. 어느 시점에서 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또 예.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 싶어서 궁금했어요. 예, 손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손절가를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박성일 예. 연구원님과 함께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네. 은행주가 참 어렵습니다. 예. 은행주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유럽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할 것이냐 아닐 거냐. 이름이 금융위기죠. 그만큼 금융에 많이 연동이 되어 있고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건설사 퇴출에 대해서 이제 C등급, D등급을 나누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그에 따른 대손 충당금을 쌓아야겠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PF 관련 대출이 적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금융만큼 포션을 많이 차지하진 않지만 신한지주나 KB금융도 PF 관련 대출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대손 충당금도 좀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예전처럼 금리라도 조금 올려주면 예대 마진이 좀 많이 남을 텐데 금리도 올 한해 인하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논란으로 가고 있지 뭐 인상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아주 삼재가 겹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은행주가 여기서 급반등을 한다고 생각하시기에는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뭐 객관적인 판단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들과 다르게 투자를 하지 않죠. 예대 마진이 주력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그 어떤 국가보다도 우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BR 0.6, 7, 8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KB금융이 급락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전 저점 34,000원 정도는 충분히 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아무래도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상당히 높은데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53,800원이라고 하면 은행주 한참 잘 나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때까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금 어렵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봤을 때 유럽이 여기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조금 마련을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표들이 조금 더 호전이 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서고 기존에 많이 이제 신뢰를 잃었던 투자은행들이 어느 정도 실적을 가지고 주가를 복귀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싶어서 단기적으로 박스권 정도만 제시를 해서 한 45,000원 부분까지 다시 한번 유럽 위기가 좀 진정이 되거나 미국도 투자에 대한 손실들 얘기가 좀 축소 얘기가 좀 나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고 하면 과감하게 은행은 좀 매도를 하시고 최근에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PBR이나 PER을 고려해 봤을 때 가치 투자 이제 펀더멘털상으로 우량한데 이제 그 회계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을 고르는 전략들이 나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서 지금 많이 싸진 종목들을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은행이나 증권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투자를 해볼 만한 메리트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랜 기간 기다리셨는데 그러니까 KB금융 45,000원까지는 기다려봐도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하방 경직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45,0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면서 손실을 축소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때쯤 가서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십시오. 그때 다시 손절가 목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KB금융 봐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로 들어온 종목 중에서 동아원을 매수하고 싶은데 분석 좀 해주십시오 하는 의견 지금 풀어드리겠습니다. 3603님께서 문의를 하셨어요. 어떻게 종목을 잘 고르셨을까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약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종목 자체가 좀 나쁘다라고 지금 보기에는 어렵지만은요. 그러니까 대응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일단 작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 봤을 때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이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급락도 나오기도 하고 근데 이제 드러난 뉴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러난 뉴스 자체가 확실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군가 지금 장난을 치고 있다는 부분이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급락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의 시그널이 보이다가 갑자기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자체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실적이 좋느냐,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은 상당한 조금 지금 보수적인 좀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맞는 전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동아원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뭐 사료라든지 뭐 제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매출이 주를 좀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뭐 밀가루 값의 안정이나 뭐 이런 것도 뭐 중요하고요. 근데 가장 지금 중요한 부분은 이제 마진율이 좀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인데 현재로서는 2009년부터 계속해서 마진이 안 좋아지면서 부채 비율만 어느 정도 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지금 좀 상당한 악재를 좀 생각하시는 게 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중장기적인 투자를 위해서 이 종목을 사시는 거는 아직 지금 권해드리지 않겠고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이 좀 필요하시다라면요, 21선에 대한 지지를 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어제 오늘 지금 윗꼬리가 좀 달려 있죠. 저항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강하면은 주가 자체는 한 차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역배열 상태죠. 그래서 지금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왔을 때 21선을 좀 지지를 해준다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이겠죠. 얼마 전에 6월달 말 같은 캔들 모양이나 거래량 추이가 좀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평소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1선에 대한 지지가 나올 때 양봉의 흐름이 출현을 한다면 그때는 좀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만은요, 현재 무턱대고 들어가시기에는 상당한 좀 리스크 요인이 있다. 그래서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를 확실하게 좀 체크를 해보자,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ETF 상품이죠. 코덱스 레버리지 문의하신 분 계시네요. 4192님께서 코덱스 레버리지를 12,449원에 90%를 들고 계십니다. 10%는 현금이고요. 어떤 전략이 괜찮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연구원님. 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90%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하신 거기 때문에 지수에 베팅을 한 거죠. 뭐 쉽게 말하면 선물을 레버리지를 좀 줄여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방향성 게임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수수료 절약 차원에서도 뭐 훌륭한 선택이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추세를 쭉 보겠습니다. 뭐 지수 추세랑 같죠. 작년 8월 이제 급락을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00일선입니다. 장기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하락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보다는 인버스를 매매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유리한 구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에를 좀 보시면 200일선이 어느 정도 이제 횡보 구간에 들어가려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죠. 그만큼 1700대 PBR 1배에서는 지수가 분명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가가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하신 가격대인 12,449원까지는 충분히 올 수가 있고,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12월, 1월이 상당히 시장이 좋기 때문에 그때 정도까지 기다려보시면 가능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은 크게 논할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에 많이 연동이 되고 있는 코덱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보다는 해외 변수가 조금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텐데, 지금 봐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얘기들이 미국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를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수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수가 0이 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죠. 전쟁이 나더라도 거래가 정지되지 0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고 버틸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손절 없이 한번 연말까지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진단이 나왔군요. 코덱스 레버리지 맞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전화 연결을 해볼게요. 네 번째 시청자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십니까? 그 비상교육 있잖아요. 예, 그게 전번에 저 텔레비에서 좋다고 좀 매수를 했더니 예.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전망이 가능한가 좀 확인 좀 해보려고. 예, 우리 시청자님 얼마에 몇 % 들고 계세요? 그 1,500원에 그 지금 20%가 있거든요. 1,500원에 20% 들고 계세요? 예, 예, 비상교육 오늘 종가를 보니까 8,900원입니다. 예. 1,500원에 사셨으면 어떻게 한 2주 정도 되셨나요? 사신 지가? 예. 아, 그러셨어요? 주가가 쭉 올라갔을 때 그때 매수가 된 거군요. 예. 전번에 상한가 한번 치고 그 이튿날 샀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저희가 이 종목은 좀 단기로 봐드릴까요? 아니면 좀 길게 두고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좀 한 1년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예. 자꾸 다른 거 여러 가지 사가지고 많이 손해를 보고 나서 자꾸 이것저것 바꾸고, 그래 요번에도
텔레비전 그저 좋다고 방송을 하길래 샀더니 또 내리고 그러네요. 아, 그러세요? 예. 예, 비상교육 그러면 시간적인 여유는 있으시다는 말씀이니까 1년 정도 들고 예. 갈 만한 기업인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봐드릴 거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손실 보지 않게 종목 고르실 때는 어떤 요령이 필요한지 홍희진 팀장님께 한번 여쭤볼 테니까요. 들어보시고 참고를 해보십시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홍 팀장님. 네. 늘 안타까운 게요. 이렇게 좀 그쵸. 종목 교체를 해도 손실 보고 하시는 음.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투자 전략을 다시 짜셔야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식을 누군가 추천에 의해서 하시는 것보다는 자의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종목을 찾아보고 그 수익이 좋다면 한번 수익도 믿어보고 중기적으로 홀딩 하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은데, 그러니까 누구 얘기가 듣고 지금 전략적으로, 아니, 누구 얘기를 듣고 매수하시면은 대응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왜 빠지는지, 오르는 게 왜 오르는지, 그러니까 지금 대응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좋은 게 일단은 TV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방송은 보고 계시겠지만은요. 예. 실질적으로 수익이 많이 나기 위해서는 지금 TV 방송 쪽에서 추천 나오는 종목에 대한 매매는 저는 안 하셨으면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아무래도 경매 시장에서도 지금 상대방의 가격을 지금 노출시키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자체로 수익을 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본인만의 노하우를 조금 기르셔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비상교육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뭐 방송에서 좋다고 얘기 뉴스가 나왔을 때는 그건 것 같아요. 뭐 검정교육 교과서 좀 채택이 되면서 주가가 뭐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한가가 안착이 됐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중고등 교과서라든지 그 학습지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주를 좀 이루고 있죠. 교육과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안정적이기도 하지만은 주가가 뭐 성장성 있게 급등하기도 어렵다라는 걸 뜻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2008년도에 이 종목이 지금 상장이 됐어요. 24,000원의 그 가격을 형성한 뒤에 주가는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추세적으로 봤을 때 시청자님께서도 지금 추세를 보시는 눈이 있으시겠지만은요. 지금 주가가 2009년도에 급등이 나오고 2010년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계속해서 떨어졌죠. 근데 이제 그 구간에서 실적이 좋지 않았느냐,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시장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성장성이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안정성이 있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괜찮긴 하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게 수급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지지가 가장 좀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이평선이라고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난번에 상한가 갔을 때 갭이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갭 자리가 무너진다라면은 이젠 지지선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지지선 자체는 8,450원이죠. 8,450원이 종가상으로 이탈되면 무조건 매도 전략으로 좀 가시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9,600원 정도, 그러니까 9,600원 정도 반등을 준다면 그때는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요. 나머지 물량 자체는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좋다고 무턱대고 사시다가는 손실만 커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신문이나 아니면 뭐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내가 이 종목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되는 종목을 사신다면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부를 차츰차츰 해 나가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기아차 볼게요. 68,000원 사신 분 계십니다. 20%를 들고 계신데요. 수익권이긴 하지만 높은 가격대 팔 수 있는 기회를 놓치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승일 연구원님. 예, 기아차 들고 계신 분이 문의를 한 건 아무래도 이제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 오니까 많이 불안하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문의를 좀 하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기아차는 실적 매우 좋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뭐 2분기, 3분기까지도 개인적으로는 실적이 꺾이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차 차트를 크게 보면 기아차가 그동안 많이 오를 수 있었던 거는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고 왔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률이 9%대 후반까지 왔죠. 현대차도 10%가 넘어가는데 전 세계적으로 영업이익률이 9%, 10%대 되는 건 5개 업종밖에 5개 사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성장을 해왔고 그 성장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런 최근에 성장률이 좀 가속도가 좀 둔화되기 시작을 했죠.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에서 많이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현대기아차가 더 늘리기 좀 어려운데 유럽 쪽에서 좀 늘려가려고 했던 전략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돼야 하는 분위기를 좀 형성이 좀 되고 있고요. 엔화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엔화 같은 경우는 이제 환율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80엔에서 뭐 한 78엔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 않은데 성장성 자체에 대한 동력이 많이 훼손이 됐기 때문에 주가는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도 앞으로 이렇게 박스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박스권을 한 가운데선 정도까지 나눠서 보시면 가운데선 정도는 약간 하방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느긋하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지수가 아직까지는 약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 발표 때는 다시 한번 8만원에 도전할 만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고 하반기에는 K3 출시를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도 아직 올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보다 좀 싸기 때문에 한번 가져가 보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기아차가 10만원 갈 거라고 기다리실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차 10만원 갈 수 있는데 언제 갈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욕심 없이 그냥 8만원 가신다고 하면 과감하게 매도를 좀 하시고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로 좀 갈아타시거나 박스권 매매해서 다시 한번 7만원대까지 기다리시거나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데 계속 주식을 보유만 하시죠. 보유한다고 좋을 거 하나도 없는 시장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느긋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아차도 과감하게 비중 축소하시는 게 올라왔을 때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아차 8만원대 왔을 때 일단은 차익 실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싶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봐드릴게요. 203 하나님께서 5,700원에 40%를 들고 계시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이겠죠? 매수를 했는데 어떨까요? 목표가 알려주십시오 하셨네요. 홍희진 팀장님. 자, 종가 베팅을 하신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금요일날 종가가 5,700원이거든요. 예, 종가 베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종가 베팅을 하셨는데 밀렸어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 하신 이유 자체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밑꼬리가 이틀 연속 달리고 지금 양봉이 뜬 지금 망치형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시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는 매도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은 어느 정도 추세적으로 좀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좀 맞겠죠. 무선 충전 테마로 좀 분류가 되면서 아무래도 성장성에 대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주가가 생각처럼 움직여주지 않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래량이고 좀 대응 전략인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뭐 우려를 갖고 계시기보다는요 조금 더 여유 있게 21선까지는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 자체는 뭐냐면은 현재로서는 지금 보시면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그러니까 박스권 구간이었던 부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구간이 이제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무래도 테스트 과정이 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을 해 본다면 오늘 충분히 좀 밀릴 수 있었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1선이 무너진다면 추세적으로 밀리겠지만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생각하신 1차적 목표가 한 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나 한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21선의 가장 중요한 지지선으로 여기셔서 이탈시는 매도, 그 다음에 1차적인 목표가는 6,000원 정도까지. 근데 이제 6,000원 이상 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아무래도 그 당시 좀 수급 상황이 좀 달려있기 때문에 6,000원 이상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좀 가능하긴 하지만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6,000원 정도에서 끊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투자법이 아닌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대응 잘 하시라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센투자플러스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박성일 연구원, 센플러스의 홍희진 전문위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센투자플러스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장이 빠져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주가는 오르면 내리고 내리면 오르기 마련이니까요. 내일도 희망 가지시고 저희 센투자플러스와 함께해 주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